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출발한 일본 시코쿠 여행편입니다. 먼저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정도 이동해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비행기 안에서는 밥을 2번 먹었고요. 이게 저녁밥이었고 아침밥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첫 식사로는 야키니쿠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은 독일에서 먹기에는 너무 비싼 초밥을 먹었고요. 날씨가 좋아서 조금 산책을 한 다음에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을 탔습니다. 오사카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유명한 고고이치에서 줄 서서 샤오롱 바오를 구매했습니다. 다음 날은 열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와카야마시 역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푸른 바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카야마시 역 주변은 이런 분위기였고요. 저는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와카야마 라멘을 먹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라멘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 20분 정도 기다렸고요. 저는 차슈맨과 공깃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식이 이거고요. 보이는 차슈 외에도 스프 안에 차슈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하진 않았습니다. 라멘을 먹고 나서는 근처에 있는 와카야마 성에 들러봤습니다. 그럼 저 위로 올라가서 성을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런 호수가 보이는 정원도 있었고요. 10분 정도 올라갔더니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좀 둘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인 도쿠시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쿠시마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할 거고요. 이번 시코쿠 여행은 도쿠시마, 카가와, 에히메를 방문할 겁니다. 고치현은? 고치현은 관광지가 운전해서 가야 할 곳이 많아서 다음에 가보려고 합니다. 와카야마에서 도쿠시마까지는 배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가는 도중에는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멍하니 있거나 오사카에서 사온 도넛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 선착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서 도쿠시마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텔에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푹 쉬다가 저녁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아와오도리? 네, 도쿠시마는 아와오도리가 유명해서 그런지 여가 무채통도 아와오도리 버전이었습니다. 저녁은 옛날 느낌이 나는 여기 라멘집에서 날달걀이 특징인 도쿠시마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뭔가 스키야키 같네. 실제로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가 쓰였지만 스프도 달콤 짭조름해서 스키야키 같았습니다. 맛있는 라멘을 먹은 다음에는 10분 정도 걸어서 아와오도리 회관에 왔습니다. 여긴 왜? 여기에선 매일 저녁 8시에 아와오도리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서 찍어봤습니다. マナーモードへの切り替えに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会場内は飲食禁止となっております。
を奏でていただくので、手拍子の方皆さん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오늘은 어제 저녁에 발견한 어디로든 문을 사용해서 오호츠카 국제미술관에 와봤습니다. 여기 미술관에서는 세계 26개국의 유명한 작품들을 도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참고로 2층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엘 그레코의 작품들을 봤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스페인과 루마니아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여기서는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2층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 뒤로도 여러 작품들을 둘러봤는데요. 진짜 와 라는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판으로 만든 작품이라 진품과는 다른 점이 있더라도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미술에 대한 지식이 낮은 사람이라도 중고등학교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작품들이 많아서 미술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관심이 생긴 작품들 이름이랑 장소를 기억해놔서 독일로 돌아가면 유럽에서 직접 보러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었고요. 그냥 간단히 둘러보는데도 3-4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팜플렛 보니까 작품 수가 1000개 이상이라네. 다음은 여기서 인스타 감성 사진을 찍은 다음에 더욱더 인스타 감성 폭발하는 곳에 왔습니다. 진짜 와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참고로 이 작품은 이탈리아 파도바라는 곳에 있다고 하네요. 파도바는 베네치아에서 가까워서 베네치아로 여행 갈 때 여기도 직접 보러 가보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가 찍은 영상들을 나레이션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역은 해산물이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밥에 해산물이 올라간 카이센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케이크랑 아이스 커피를 먹고 나서 계속해서 미술관을 구경했습니다. 모나리자도 있구나. 네, 여기에서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모나리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는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네요. 그리고 나서는 반 고흐의 작품들을 구경했는데요. 여기에서는 25주년 기념으로 공개한 이 작품 외에도 7개의 해바라기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네덜란드로 여행 갔을 때 원본 작품을 먼저 봤었네요. 참고로 이게 바로 네덜란드에서 봤던 원본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원본을 먼저 본 작품은 이건데요. 이게 오호츠카 국제미술관에서 본 뭉크의 절규고요. 이게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본 원본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줘. 참고로 오슬로에 있는 뭉크 미술관에는 또 다른 3개의 절규 작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볼 수 있는 작품이 1개씩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30분 주기로 바뀌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30분마다 같은 장소로 보러 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다시 오호츠카 국제미술관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찍은 영상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코쿠 여행 도쿠시마의 속편입니다. 바로 배를 타고 소용돌이를 보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소용돌이까지는 배를 타고 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참고로 배를 타는 곳은 저번에 본 오호츠카 국제미술관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였고요. 홈페이지에서 소용돌이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해서 오늘은 오후 1시에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소용돌이를 볼 수 있는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진짜로 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오, 저기 소용돌이가 보이네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저는 기껏해야 한두 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소용돌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배를 타고 구경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고요. 그럼 잠시 동안 같이 구경해 보시죠.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나루토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서 이케노타니역에서 전철을 갈아탄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카가와현에 있는 다카마츠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역 주변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역시 카가와까지 왔으면 먹어야 하는 게 있죠. 네, 그건 바로 우동입니다. 참고로 여기 가게는 새벽 2시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서 오뎅을 먹었습니다. 뭐야? 우동은 안 먹었어? 물론 우동도 먹었는데요. 오뎅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 우동은 카레 우동이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도 먹으러 왔습니다. 다음날도 오뎅은 빠지지 않는구만. 참고로 오뎅은 셀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이 우동을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카레 우동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날은 호텔에서 카레와 우동을 먹고 나서 이번에는 카레와 우동을 분리해서 먹는구만. 아침 건강 겸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볼 곳은 리츠린 공원이고요. 공원 입구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공원은 6개의 연못과 13개의 인공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공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여기 공원은 매월마다 입장 시간이 달라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가실 분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공원에 왔을 때는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었는데요. 4월쯤에 왔었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네요. 그래도 아침 일찍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좋아서 멋진 하늘도 볼 수 있었고요. 계속 걸어가다가 발견한 큰 연못에서 많은 수의 잉어킹들과 네가 지우냐? 아쉽게도 갸라도스는 없었지만 전설의 포켓몬을 발견했습니다. 저건 마스터볼 없으면 못 잡아. 제가 여기 와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슐랭 그린 가이드 재팬에서 별 3개를 받은 공원으로 일부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는데요. 여기서 본 풍경은 진짜 멋있었습니다. 진짜 4월에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럼 어느 정도 산책을 한 것 같으니 잉어킹들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코쿠 여행 카가와이 속편입니다. 먼저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30분 정도 전철로 이동해서 마루가메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마루가메는 카가와현 안에 있고요. 역 앞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청 평화로워 보여서 좋네요. 그래서 여긴 왜 온 거야? 여기에는 마루가메 성을 보러 왔습니다. 참고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벽화를 볼 수 있었고요.
좀 걷다 보니 저 멀리 마루가메 성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저 하얀 성이 더욱 돋보이네요. 그럼 이제 저 성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참고로 입구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 주변은 이렇게 물이 둘러싸고 있네요. 그리고 성까지는 입구부터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조금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반겨주네.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니 이렇게 성벽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성벽 위쪽에서는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푹 자고 싶네요. 자버리면 이 멋진 경치가 뭐가 되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성을 볼 수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하얀색이 더욱 빛나 보이네요. 하지만 더욱 빛나 보였던 건 여기서 보는 경치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네가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이냐? 밥 먹으러 가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그럼 만장일치로 점심 먹으러 출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기인데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렸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제가 주문한 건 우동과 템푸라 정식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지역의 우동은 탱탱하고 쫄깃해서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소인 에히메현으로 이동 중인데요. 가는 도중에는 이렇게 너무 흔들리는 구간도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서 약 2시간의 이동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에히메현에 있는 마츠야마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마츠야마역 앞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바로 역 앞에서 노면전차를 타고 마츠야마 성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츠야마 성까지는 도보 케이블카 리프트로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성까지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보는 배제하고 케이블카와 리프트 중에 저는 리프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는 이렇게 벚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리면 성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언덕길을 5분 정도 올라가면 마츠야마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게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는 마츠야마 성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꽤나 돌아서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 시대의 적들의 관점에서 보면 꽤나 공격하기 어려운 성인 것 같네요. 일단 산을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네요. 지금 네 목소리처럼? 그리고 지붕 위의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이 뭔가 눈이 쌓인 한겨울의 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성 안에서는 여러가지 전시물들을 구경하면서 성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몇 번이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치를 보다 보니 또 배가 고파졌네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먼저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마츠야마는 타이메시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봐서 도착한 곳이 여기고요. 역시 유명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면 정식은 2,000엔을 넘는 가격이었고요. 제가 고른 건 마츠야마 정식으로 덴푸라랑 도미에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타이메시는 그냥도 먹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밥에 차를 부어 먹는 오차즈케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관광을 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저녁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배경이 된 도고 온천에 가볼 예정이고요. 호텔에서 노면 전차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서 도고 온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도고 온천까지 가는 길에는 기념품 가게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가게가 눈에 띄어서 여기 가게에서 고구마에 소금 맛이 첨가된 시오 캠피랑 여러 종류의 감귤맛 젤리 중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오 캠피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배경이 된 온천입니다. 특히 이 각도에서 보는 게 뭔가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참고로 일본 3대 고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 본관 온천은 사람이 꽉 차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별관에서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온천 후에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로는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라멘 가격은 900엔에서 1100엔 정도였고요. 저는 특제 쇼유 라멘과 교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해서 나온 교자와 라멘이 이거고요. 특히 이 라멘에 토핑된 하얀 파채의 식감과 너무 진하지 않은 쇼유 라멘의 절제된 스프 맛이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호텔에서 밥을 먹고 나서 아침 일찍부터 관광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되기도 한 시모나다 역에 가보려고 합니다. 시모나다 역까지는 전철로 50분 정도가 걸렸고요. 가는 도중에는 바다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일본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웠었던 역으로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와보고 싶었던 시모나다 역입니다. 제가 타고 왔던 전철이 출발하고 다음 전철까지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바다와 승강장만이 남은 역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말이나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대에는 엄청 붐빌 것 같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진을 찍고 나면 이렇게 바다만 남은 역을 멍하니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마음이 평온해지고 치유되네요. 그리고 여기 역 입구는 이런 느낌이고요. 저 빨간 우체통이 포인트가 되네요. 역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 아까까지 봤었던 승강장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길고 길었던 시코쿠 여행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여행 체코 프라하 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